내가 보기에 김영남 가장 그 딱 맞는 자리는 김건희 특검이에요. 아 특검? 김건희 특검. 근데 특검은 당적 가졌던 사람은 못 가게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적을 빨리 버리라고. 아니 나 이걸 해당했는데 또 정리하라고? 이걸 어떻게 버려? 아니, 사실은 너무 아니 그 캠프에서부터 손가락도 전문가고 다 알잖아. 네. 이거 진짜 적임자 너무 아깝더라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당적을 보유한 게. 아니 입당원서에 잉크도 안 발랐어 아직. 자, 동기 민동기 선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에 접촉 사고가 났고요. 아유 어떻게? 근육이 쑤십니다. 아하. 하지만 행복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저 사고 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네. 근육은 쑤시지만 뭐 이 정도는 거뜬합니다. 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많이 안 다치신 거죠? 저는 안 다쳤습니다. 네. 예, 근육만 좀 쑤실 뿐. 네. 자꾸 그거 다쳤다 이런 얘기하면 네. 또 최진봉 교수님이 이거 치고 들어와요. 오늘도 1시에 또 연락 왔더라고. 네. 아, 노리고 나 계시구나. 오늘 출연 가능해. 아주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네,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저희도 힘들어요. 혹시 뒤에서 그 받도록 사주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강욱 인턴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보수의 종말을 외치면서 책팔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새시대 새시작 신인규입니다. 제가 어제는 그 저의 새시작으로 이제 라디오 얘기도 잠깐 드렸는데 네.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예, 대망론 책이 줘봐,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6월 14일에 오후 2시에 토요일 날 다음 주죠.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용방불패 그리고 우리 시방쇼 그리고 김종대 TV 1일0식 유튜브 오셔가지고 고지사항 확인해 주시면 야, 한 번에 몇 개를 홍보하는 거야? 아니, 공지를 올릴 거라는 하고 얘기. 유튜브 홍보하고 진짜 공지를 올리겠다. 몇 개를 홍보하는 거야? 조금 머리를 썼습니다. 네. 너도 돈 받아야 돼.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인선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핸드폰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왜 핸드폰이 안 오나 배를 왜 안 올리나 자리 없나? 이거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 맞냐 이거 고장난 거 아닌가 이 전화 올 때가 됐는데 계속 지금 전화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남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새 연기에 부쩍 자신감이 붙은 김용남입니다. 무슨 연기요? 아니 저는 제 연기가 약간 서투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모 공중파 MBC 대선 방송 광고를 보고 제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예? 뭐예요? 아니 거기 누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사람이 광고를 하더라고. 근데 야 나보다 나은 게 뭐 있나. 도대체 연기라는 측면에서는 뭐 개낀 도끼인데 내가 그래서 요새 자신감이 부쩍 늘었어요. 연기 쪽으로. 연기는 한수 위 같아 진짜로. 아 그래? 제가 아니, 봐도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맞아. 많이 어색하더라. 아니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네. 도대체 걷는 거야? 구르는 거야? 사람이.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짜증을 나한테 다 쏟아내. 전화 안 오는 걸로 왜 나한테 따져요? 아이고 용산 가서 따지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손에 화상이 있겠어요. 하도 전화기 대고 있어서. 지금 뭐 실제로 인선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하마평 설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김용남 비슷한 이름도 하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그 민주당의 김용만 의원도 있고 김용민 의원도 있는데 네. 그분들도 이름이 등장 안 하더라고요.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핏 하나가. 보면 김용남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름조차가 없더라고요.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리만 주면 간다는 입장입니다. 뭐 내가 이거 가겠다 욕심도 없어. 그냥 주기만 하면 어떤 자리든 경호처의 경호관으로도 가겠다. 그냥 연락만 다오. 그런 어디든지 입장입니다. 간다. 네. 예. 공직자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야. 아니 그 경호관은 내가 그 자동차 속도 맞춰서 뛰는 게 조금 자신이 없는데. 김영남 정도 되면 레벨이 있으니까 실장을 해야지. 실장이요? 관저 탕비 실장 이런 거. 정말 요직이야. 네. 아무튼 뭐 계속 전화 잘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한 통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 좀 들어가 볼 텐데 어제 방송 말미에 잠깐 전해드린 소식인데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주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그냥 싹 치우고 도망가 버렸죠. 네. 정진석이 진짜 이 정진석이 참 나쁜 사람 같습니다. 대통령실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인수인계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 간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도 너무한데요. 관련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그 농담 스타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네. 잠깐 보시죠.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진짜. 아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일단 어제 인사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제할 시스템이 없어가지고요.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할지 지장을 찍으려니 인주도 없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직업 공무원들 그러니까 예전에 각 부처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네.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 온 직원들이었는데 그 직원들을 전원 복귀를 아마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곧바로 원대 복귀를 명령해서 전원 제자리로 복귀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다시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를 시켜가지고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받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6월 10일까지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 나왔던 그런 직업 공무원들은 다시 이제 대통령실로 와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아 진짜 해도 너무해. 방해지 이 정도면 아니, 방해. 저게 그 농담조가 아니고 예. 제가 우연찮게 저는 그 발령이 난지도 모르고 전화를 했는데 용산 가 있더라고요. 누가요? 모 비서관이 그러니까 비서관이 된 걸 모르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여의도 쪽에 있는 줄 알고. 근데 누군가한테. 통화하다 보니까 그 용산이래. 그래서 아니 저는 그 인사난 걸 몰랐거든. 그래서 그 무덤 갔다던데 어떠냐 그랬더니 진짜로 이 PC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갖고 아무것도 없대요. 와.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 사항을 손으로 적었다는 거야. 손으로 적고 오늘은 개인 노트북을 갖고 와서 근무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노트북을 집에 있던 걸 갖고 온 거야. PC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와. 그 상황이래. 지금 노트북 갖고 자기 개인 노트북으로 근무하고 있대 지금. 얼마나 이게 무책임하고 나쁜 놈들이냐면 진짜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다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사검증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애초에 박근혜 정부 때 인사검증을 하던 행정관들이 파견 공무원으로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맡겼어.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빨리. 그 정도로 저기를 어쨌거나 인수인계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아까 김영남 의원이 노트북 얘기 중요한 거 짚어주셨는데 청와대에서는 개인 노트북을 절대 못 씁니다. 쓰면 안 됩니다. 네. 보안 문제가 있어서 네.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중요한 역할이 그 개인 노트북 갖고 왔나 확인하는 거 출퇴근 때 그럴 정도였어요. USB는 뭐 물론이고 그런 정도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중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온갖 민감한 정보들이 다 오가고 해서 보안이 생명인데 그 시스템 자체를 지금 망가뜨려 버리고 간 거예요. 일을 못하게. 이거 진짜 이거 업무방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증거인멸 이거 다 떠나서 네네. 업무방해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말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서 김영남 의원 가보니까 자기는 방이 어떻게 돼 있던가요? 나는 그 방을 의원회관 방을 물려받으러 갔더니 일단 그 임기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는 비워달라고 하거든요. 사무처에서 다음 의원들 오기 전에 뭐 정비하고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 전날까지 안 비워줬어요. 제가 들어갈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가봤더니 그거는 그냥 나가면 되잖아. 막 의자나 소파는 다 엎어놓고 나갔어. 나 진짜. 그런 짓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더 심하게 한 것 같고 진짜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죠. 이거 세상에
진짜. 근데 이게 지금 인수위가 없으니까 바로 임기가 시작되고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건데 나쁜 놈들이야. 지금 비서관들도 아무도 지금 일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탄핵을 당해도 그땐 개인 비리였다 보니까 뭐 어공이나 늘공들이 다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친위 쿠데타니까 이게 집단 범죄잖아요. 아, 맞네.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우리 살고 죽자라는 식으로 그러네. 다 같이 없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저는 책임을 정진석 비서실장 이하 안보실장 정책실장에게 다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다. 그렇습니다. 매우 아니, 심각합니다. 그 노트북, 컴퓨터 다 사무용품, 집기 이런 거 다 세금으로 산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어디 간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더라고. 증거 인멸이죠. 어떻게 증거 한 인멸. 건지. 예전에 그게 팔아먹은 5월부터 거죠. 없앴다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6월 4일에 인수위가 없으니까 바로 이제 업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네, 네. 새벽에 인수인계 받으러 갔다는 거야. 대통령실에. 그렇죠. 가요, 그런데 원래는. 인수인계 해줄 사람이 사람이 한 없어. 명도 없어서 반나절을 기다렸대.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아. 저도 공공기관에서 법무관 생활했거든요. 공공기관은요. 컴퓨터 몇 대 들어와도 1년 번호를 다 갖고 들어와요. 아, 그럼요. 바꾸고 버릴 때도 다 1년 번호 확인하고 버려요. 그러니까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그게 아니 공공기관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대통령실인데 마음대로 바꿉니까? 뭐 자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짓을 해 버린 거죠, 지금 네.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전혀 자들이 없어, 맞아. 전혀 없는 공적 자들이 마인드가. 모여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렇게 뭐 비품 등들도 싹 다 치웠고요. 예. 그리고 자기들도 그냥 스스로 싹 치우려고 했어. 자기도 비품도 치우고 자기도 치우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무위원의 그 정족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대표라고 했나요? 네. 아. 연습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어제. 대한민국의 된다니까. 대표님이십니다. 열심히 하시네 전화 받으려고. 열심히 하시네 아주.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이 예. 다 반려를 했어. 예, 예. 그러나 한 명을 딱 집어서 박성재는 나가라. 넌 나가 있어. 박성재는 나가라. 어. 왜냐? 내란 혐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란 알가회동. 혐의. 예, 네. 그래서 박성재 너는 나가고 나머지는 못 나가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성재는 나가야 되잖아요. 네. 퇴근길에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또 자기한테 갖다 붙여버립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것을. 예. 네, 정말 좀 짜증 나긴 하지만 잠깐 박성재 퇴근길 한마디 보고 오겠습니다. 신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 통합과 실질적인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밖에서 국민 여러분과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보다 훨씬 더 짜증나는 발언이 이임식에서 나왔어요. 오늘 이제 이임식이 있었는데 네, 네. 이임식 발언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송구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임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을 토론과 설득, 수기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야, 윤석열이 총으로 했잖아. 그때 너 뭐라고 했냐? 야, 총으로 했잖아, 윤석열이가. 자, 여기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와.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혔는데 좀 힘드네.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혐오와 냉소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신이 뿌리내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아니, 한마디 해주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악마 같은 발언은
우리 기자님한테 맡기면 안 돼.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약간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와, 발언이 진짜 최악이네. 최악이죠, 최악. 예, 한 말씀. 아니 그거에 대한 대답은 그거죠.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렇지. 근데 왜 그랬냐? 아니 그랬으면 국회에 나왔어야죠. 그때 개헌군 왔을 때 네. 우리 국민들이 나가서 그걸 막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힘에 의한 폭거를 막았는데 그때 우리 박성재 씨는 미스터 안가 아닙니까? 안가에 가서 가죠. 술 먹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 날. 정말 이상한 사람이 그런 거지. 저를 신속하게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얘기를 저렇게 맞습니다. 복잡하게 하는 거야. 가지고 봐달라 이거지. 지 입으로 지금 국민 통합을 얘기하잖아. 또. 아니 근데 이게 야, 지금 나 저것들 보면 진짜 박성재 전 장관도 그랬지만 오늘 그 국민의힘 오전에 의총이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유독 통합을 강조하더라. 조선일보도 통합. 봐달라는 뜻이네. 무조건 통합이야 요새. 무조건 통합이야 얘네들. 야 통합 너무 좋아해 지금. 우리도 좀 봐달라 이거야. 살려달라 이거지. 청탁이네 청탁. 그렇습니다. 박성재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를 완벽하게 이제 털어줬던 이창수, 조상원이 검사들. 네네. 얘네들 도망가게 도와준 게 박성재입니다. 네. 예. 그렇죠. 근데 와 진짜 너무 짜증나는 보도가 있더라고. 이창수랑 조상원이 도망가는 거잖아. 이제 딱 정권 바뀌자마자 도망가는 건데. 네네. 검사들은 현직 검사들은 이 두 사람이 너무 좋고 너무 정경스러운가 봐. 6월 2일에 경향 기자가 중앙지검장실 그리고 4차장실을 간 거예요. 인터뷰 하나 좀 달라고. 갔는데 1시간 동안 이제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현직 검사들이 인사하려고 계속 도열해갖고 와갖고 인사하고 꽃다발 주고 막 존경한다 그러고 막 그랬나봐. 검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튼 검사들은 내 눈에 오늘 안 띄는 게 서로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그 지켜봤는데 네. 1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방을 검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경향 기자가 어림잡아서 세보니까 한 100명은 되더라. 이렇게 썼어요. 그런 집단. 근데 이번에 했던 발언이지 내가 기사를 보고 맥락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한 대목이 있어가지고 복도에 도열해가지고 검사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게 외쳤다는데 이게 이번에 했던 발언인지 그냥 그거는 좀 애매하더라고. 아니죠. 이번엔 승진이 아니잖아요. 퇴임인데. 그렇죠. 승진은 좀 이상한데. 아니면은 뭐 정관 예우 받아서 돈 많이 버니까 승진이라고 표현한 그러니까 건가? 그 맥락은 그 기자가 쓸 때 보통 드라마에서 검사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승진했을 때 검사장님 승진을 뭐 축하드립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묘사한 그 장면처럼 그 좀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아. 그 문장이 맞습니다. 좀 애매하게 썼더라고.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하고 좀 엇비슷한 장면이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얘네들은 부끄럽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 안에서는 지금 축제야. 얘네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관심 없습니다. 검사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의 희한한 발언을 우리가 들었고 또 서울중앙지검이면 검사들 중에서도 좀 잘 나가는 검사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상태라고 하면은 정말 검찰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 집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국가기관이 아니고 정치 집단이라니까 진짜로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그러니까 정권 밖에서 쫓겨나니까 당신들의 그 억울함을 우리가 안다 힘내시라 뭐 이런 취지잖아요. 아니 우리가 누가 쫓아냈어? 그러니까 쫓아낸 적이 없는데. 아니,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먼저 이게 튀는 거지. 얼마나 교활하냐면 조국 장관이 왜 30며칠 있다가 퇴임하잖아요. 근데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저 조선일보나 이런 것들한테 그 내부 자료 빼돌려가지고 조국 장관 공격하게 하고 이런 거를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했다는 혐의가 짙었거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국회에 있던 보좌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윤석열이가 총장 청문회를 하고 그러고서 한 조금 1년쯤 있다가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태도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다. 사람 숫자도 다르고 달라붙어 설명하는 요지도 다르고 그랬었는데 내가 진짜 경악을 했던 건 그 와중에 조국 장관이 집 사가지고 갈 때 거기 돌아가지고 장관님 저희가 잘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울었던 애들이 있어요. 울었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 야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놈들이 다 그런 놈들이야.
뒷구멍으로 딴짓하고 나서 진짜로? 그날 거기 와가지고 울었다니까. 와. 그 정도의 앞뒤가 그렇게 그 정도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소름 돋네. 난 정말 와 소름 돋아. 치가 떨리겠네.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이것들 연기하고 이중적으로 사는 걸 보면은 예. 와 진짜 놀라워. 그건. 아 이거는 진짜 소름이네.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밥해 먹이고 돌잔치 가고 아니, 또뭘 그랬던 거잖아요. 아니, 그건 나 또 모르는 그렇게- 애들이고 알던 애들한테 당할 때도 나도 그런 차원의 연기에 당한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공격적이 되셨어. 아, 연기에 다 근데 속인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아, 예, 예. 빨리 전화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날이 서 있네. 날이 서 있습니다. 네. 자, 굉장히 짜증나는 보도를 접해봤고요. 예. 약간 좀 스트레스 풀고 가겠습니다. 오늘 좀 만화 같은 장면이 하나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아까 그 사표 반려시켰잖아. 네. 그 사람들이 국무회의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그렇죠. 국무회의에 다 앉아 있었던 거야. 빌런들이 그냥 싹 다 앉아 있더라고. 이진숙을 비롯해서 싹 앉아 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못 나가게 했잖아. 본인이 못 나가게 해놓고 딱 앉혀놓은 다음에 어색하시죠? 본인이 못 나가. 그러면서 바짝 얼어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렇잖아. 웃으면서 합시다. 야, 만화 같은 장면 함께 보시죠. 아유, 다 모여 있어.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만화 같지 않나? 아니, 근데 만화 같아. 이진숙 얘기하니까 확 와닿네. 얼마나 어색했을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 한 명 한 명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무회의에는 이제 안건이 있는데 네. 주로는 이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 각 장관이 소관 법안 보고하고 뭐 하는 건데 네. 오늘은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먼저 지시가 갔을 거예요. 너네 지금 현재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셨다.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저희는 지금 현재 뭐 이런 정책이 현안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저것들 힘들었을 거야. 그 대통령이 물어보거든 이제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국무회의가 익숙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죠. 앉아가지고 네. 있다가 왜냐면 박수 치고 윤석열이 추리하는데. 그렇지. 아니 그 박수 치고 하던 짓이 그 종이 접어가지고 그렇게 보고 그런 거 연습하던 애들 아니야. 근데 국무회의 때 가서 토론을 하자 그러니 미쳐버리는 거지. 이거 진짜 그러네. 아니 진짜 물렸을 것 근데 이게 같아. 굉장히 좀 끔찍한 장면인 게 뭐냐면요. 예. 저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네. 저기서 사실은 쿠데타를 모의하면서 결국에는 저기서 서류가 오고 가고 지시상 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 국무위원들하고 그 계엄의 피해자 내지는 그걸 막은 이재명 네. 대통령하고 지금 한 자리에 있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희한한 장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 딱 앉혀놓고 참 교육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국민의 봉사자고 대리인이다. 맞습니다. 각자 역할을 충분히 해라. 그래서 저는 아마 저 비공개 장면에서는 국무위원들 몇 명은 좀 깨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야. 보고를 워낙 못하니까 예. 진짜 좀 물렸을 드네요. 것 같아.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얼굴들이 다 썩어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웃으면서 합시다 하면 약간 웃을 법도 한데 얼굴이 다 썩어 있다니까. 더 진짜. 어색해졌어. 더 어색해졌어. 한데 뭔가.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저런 빌런과 함께 네. 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없지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후일담을 꼭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꼭좀 취재가 취재해서 꼭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인선이 마무리가 돼서 이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그럼요,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인선 발표가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네. 어제 이제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 인선 발표 난 인물들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4선의 김민석 민주당 의원 최고위원이죠. 지금 어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변인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 초면이네요. 아, 네. 네. 미국 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경호처장에는 비육사 출신인 황인권 전 육군 대장. 초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이분이 저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 팬이에요. 네. 제 팬이에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는 뭐 잘 모르니까 혹시 뭐 주목하는 인물이라든지 뭔가 좀 파격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무엇보다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네.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80년대 대학을 다닌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80년대 초반 학번의 대표적인 운동권 스타죠. 나중엔 거의 전설급이었지. 그러니까요. 그때 그 뭐 이정우, 백태웅, 김민석 이런 분들이 완전히 80년대 초반 학번의 전설이었거든요. 그 임종석 실장은 그 좀 한참 후고 한 세대가 좀 바뀐 세대고 예. 거긴 참 학번은 같잖아요. 우리 임종석 실장하고는 학번은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김민석 뭐 다른 분들은 82학번의 운동권 스타였고 김민석 지명자는 워낙 일찍 발탁돼서 국회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5대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했으니까 30대. 1996년에 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될 것도 아니야. 그렇죠. 훨씬 빠르죠. 그렇습니다. 예. YS 수준쯤 되겠군요. YS는 그거보다 YS 조금 더 20대 빠르긴 때. 합니다만 20대 때 됐어요? 네. YS는 26세 됐어요. 근데 32살에 배지를 달고 재선 의원 때 무려 서울시장에 도전하죠. 근데 그때 누구하고 붙었냐면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하고 붙어갖고 거기서 졌죠.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도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18년을 쉬다가 다시 국회로 복귀한 케이스예요. 최장 그 공백기를 가졌던. 뭐 피로 풀라고 공백기 가진 게 아니고 뭐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피로 풀라고 그랬던 건 아니고 18년 동안 낭인으로 떠돌다가 2020년에 다시 복귀하고 나서는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이른바 신명계의 중심이 된 거죠.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최측근 그룹으로 자리하다가 이제는 급기야 총리 지명을 받게 됐는데 글쎄 워낙 여러 경험치도 쌓였고 또 저는 김민석 지명자를 그전에는 잘 뵐 기회가 없었고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 양반은 전설이었어. 뭐 백태웅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들었지 실제로 만날 일은 없었는데 그 전부터 오래 알고 지낸 분들은 18년 동안 낭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 더 뭐랄까 속이 찼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훨씬 그 전보다 겸손해지고 훨씬 사람이 알차졌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정말 18년 만에 국회의원으로 다시 입성하고 나서는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논평 말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지명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주셔야지. 일단은 진작 얘기를 하지. 아니 그런 쪽으로 우리에게 짚어주셔야지. 아니 이번 인사를 보면 일단은 세대 교체의 의미가 커요. 왜냐면 직전 국무총리가 40년대생이었잖아요. 호남 사람. 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했던 분이 40년대생인데 어쨌든 60년대생 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강훈식 의원이 73년생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젊은 멤버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완전히 정권 교체도 됐습니다만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김민석 지명자가 지금 출근길에 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을 했던데 뭐 제2의 IMF 얘기하면서 그 어려움을 언급을 했던데 이제 뭐 정상화도 되고 여기까지만 정확히 아마 최강욱 의원님이 더 날가라운 논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최강욱 의원님 네. 관심 있게 주목하는 인선. 아니 뭐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분들이었는데 우리 강유정 대변인이 네. 여기 이제 1차적으로 발표된 분들 중에서는 네. 좀 눈여겨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들은 그 동안에 항상 언론 출신이 했다고요. 맞아.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춘추관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주로 그 답변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대변인, 부대변인, 춘추관장 이런 분들의 역할인데 그게 기자들의 마인드를 알고 언론의 논조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네. 언론인 출신이 하는 게 낫다, 맞다 이런 식으로 했었죠.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박수현 대변인이라고 네. 지금 의원이 되셨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언론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했다. 근데 이제 김의겸 대변인 또 언론 출신으로 또 다시 바뀌어서 했었고 네. 강유정 대변인은 그간에 청와대 대변인 했던 사람 중에 가장 특이한 경력일 것 같아요. 문화예술 평론가가 네, 맞아요.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언론인들에게 아부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저는 드러내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강유정 의원이 차분하게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고 설파하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기자들이 뭔가 좀 텃세를 부린 건지 아니면 뭐, 기강을 잡으려고 한 건지 그러잖아요. 모르겠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데 네. 완전 집단으로 일어나가지고 기자들이 너무 빨라 왜 이렇게 빨라 그래요? 예. 막 난리치더라고. 그렇죠. 예. 왜 그런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특이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냥 그 간사단도 있고 하니까 손 들어서 예. 대변인 처음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도 자료가 없으니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와 이러는 게 그 전에 보시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 저기 하려고 그러면은 브리핑장에 안 간다고 지들끼리 나자빠지고 무슨 항의 성명 내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대변인이 언론과 어떻게 관계 설정하는지도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김민석 총리님이야 뭐 요직을 맡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1차적으로 검토했던 총리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만 유시민 총리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에게 그 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공직 안 한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완강하게 이제 안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 민주당 안에 이제 언론이 분류하는 최대 개파라고 하는 게 더미래라고 있지. 더미래 대표 역할을 했죠. 강훈식.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현재로서 뭐랄까 다수라고 할 수 있는 그 586 학생운동권 출신들을 윗선배와 아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형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총리가 되고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원로가 된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아니 인물도 잘생겼고 여러 가지로 강훈식 의원이 그 대인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이제 이 대통령 생각은 총리는 김민석으로 상징되는 유능한 내각.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내각 인사에도 이게 좀 반영될 것 같아요. 유능한 사람들이 정부 일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에 보면은 정치적 위상이나 실제 파워를 따지면은 총리보다 뒤지지 않거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실무형 비서실장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이제 부처를 통할하면서 관장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신 것 같아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리고 안보실장이 위성락 의원이고 국정원장이 이종석 전 장관님인데 위성락 의원은 잘들 기억을 못하시지만 비례대표 2번인가로 갔었어요. 민주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이분이 러시아 대사를 했었고 북미국장 출신이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게 이제 우리 4대강 외교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를 위성락 의원이 나름 알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이제 필요한 안보실장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이종석 장관은 북한하고 중국 전문가예요. 통일 문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시키신 것 같고 네네. 경호처장이 황인권 예비역 대장인데 이분은 육사가 아니고 3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3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포스타가 된 그 사람인데 경호처장을 군인이 하면 이게 이제 되게 군사정권 시절에 그렇게 했었고 사실은 좀 상처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처장을 군인 출신이 하거나 경찰 출신이 하거나 경호처 출신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제 군인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분을 잘 몰라서 네. 앞으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문민국방장관을 지금 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인사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네. 그때 역대 경호실장을 군인이 맡게 되면 옛날에 이명박 때 김인종, 뭐 저 박근혜 때 박흥렬 뭐 이래가지고 포스타 출신들이 경호실장을 하면 군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줄 서야 된다 이런 게 생기거든. 네. 군 내부에. 그래서 그런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3사 출신이시니까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좀 제가 이 중에 한 번도 안 본 유일한 사람이 황인권 그래요. 경호처장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 정권과 좀 대비해서 조금만 짧게 보강하면 네. 결국에는 이제 정무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국회 존중의 의미가 전 담겼다고 보고 기존의 그 안보 라인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방 쪽이 모든 정권을 다 휘둘렀거든요. 뭐 김용현이라든지 신원식 다 군 출신들인데 이번에는 이제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의원이랑 이종석 장관은 이제 통일 전문가니까 이제는 외교 통일 쪽으로 이 안보 라인이 좀 옮겨오고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주류 교체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강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사관 출신, 그러니까 네. 3사생도 대장 출신의 이제 황인권 처장을 임명하고 또 강유정 대변인도 이제 비언론인 출신을 임명한 것은 이 주류에 대한 교체 의미도 담겨 있다. 한 가지만 생각이 당부 듭니다. 말씀드리면 아까 그 최욱 앵커가 얘기했잖아요.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막 네.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막 그러는 거 그거는 통상적인 풍경은 아닙니다. 그래요? 기선제압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구나.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비언론인 출신인데다가 네. 또 안기령 부대변인이 임명이 됐거든요. 네. 역시 이제 기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초반에 기선제압하려고 기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엄청나게 신경 좀 버릴 겁니다. 결코 밀리지 마시라. 밀려선 안 된다. 네. 그럼 휘둘린다. 그럼요. 네. 그러고 보니까 참 홍보 수석을 누가 할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인, 부대변인이 다 비언론인 출신이 가니까 홍보수석 갑자기 왜 아니. 왜 굳이 그 많은 자리 욕망 아니 나는 언론인 출신이 아니잖아. 요즘 유튜브도 일단. 많이 하시고요. 얼굴 많이 알려줬다 이거예요. 아니 그 자리만 본인을 홍보하고 있어. 아직 전화 안 왔습니다. 네. 지금. 전화 계속 하고 계세요. 네. 다 그쪽으로 몰아가네. 자, 요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 얘기하면 또 시끄러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번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제발 완수해달라. 그렇죠. 이런 열망이 클 겁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이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높을 겁니다. 예. 그런 와중에 민정수석 내정설이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광수인가요? 뭐 맞습니다. 오광수라는 분인데 네네네. 이분이 이제 검사 특수통 출신이라는 아하.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지금 있겠네. 댓글도 예. 이거는 안 된다. 있겠네. 근데 내정설이야. 네. 뭐 공식화된 게 전혀 없긴 해요. 전문가 나와주세요. 사실 저는 어제 무슨 저 단독 형식 뭐 속보 형식으로 해가지고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딱 올라왔길래 그냥 크게 웃었어요. 왜요? 야, 이 정보가 없으니까 별 소설을 다 쓰는구나 생각했거든. 이분 검찰 그만두신 지도 오래됐고 사실은 사적으로는 이분이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라서 네. 저희 고향 선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저 친하지는 않은데 알긴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스스로도 자기가 이번 정부에 가서 민정수석 할 거라는 생각을 본인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거기 이름이 나왔길래 이건 뜬금포야.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총리 김민석 이런 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을 그 중요한 자리를 뜬금없이 무슨 캠프에서 무슨 활동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유일하게 대통령하고 또 관계가 있다면 연수원 동기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법연수원 동기분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받고 재판받고 할 적에 뭐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들이 나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에 와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 빼고는. 네. 근데 갑자기 웬 뜬금없이 그것도 특수부 검사 출신을 왜 이렇게 했나 싶어가지고 네. 정말 부랴부랴 어제 막 온데다 물어봤어요. 아, 취재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네. 누가 추천한 거냐? 몰라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반대했대. 그래요? 그리고 아니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있는 얘기냐? 그러니까 말이 오가는 걸로 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토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니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니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그렇죠. 지금 평가하시는 거죠? 네, 특수부 검사가 망쳐놓은 나라에 어찌 됐든 그러니까 윤석열류하고는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이분이 네. 특수부 검사가 다시 민정수석으로 복귀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검찰 조직이 받아들일지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를 생각해야 된다. 대통령의 인사는 메시지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줘서 그 사람 출세시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대통령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나오고 나니까 검찰에 사표 내려고 준비했던 애들이 다 지금 넣었다는 거야. 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꼭지가 돌아서 절대 안 되겠네 그러면. 만약에 사실이면. 아니 내가 심지어 어제 이제 몇몇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 만약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면 반정부 투쟁하는 사람 많을 거다. 이게 좀 심각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캠프 안에서 쭉 저기를 했던 분들이 알 것 같아서 이래저래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청래형, 정청래 전혀 몰랐대 자기도. 박찬대 전혀 몰랐대. 정성호 전혀 몰랐대.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알고 그러면 한 거냐?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언제야? 내가 오광수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저런 점들이 뭔가 안에서 조금 인사와 관련해서 꼬인 게 있긴 한데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설입니다. 네, 지금 설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나온 건 단 하나도 없는데 보도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와중에 또 헌법재판관 이제 2명 또 지명해야 되잖아요. 이완규 함상훈 이제 철회했지만 지명하는 후 인선을 가지고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것도 나왔어요. 이름이. 네, 이름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윤대진이 와이프야. 네? 진짜로. 깜짝 그래서 정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지. 아 뭐야? 이거 설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설이라고 믿고 싶은데 이름이 거론이 됐고 돌았어요. 실제로 보도까지 나왔어요. 아니 근데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윤대진이라고 하면은 윤석열이랑 최측근입니다요. 그러니까 이게 측근들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인사 검증도 하고요, 뭐 공직기관 업무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지금 시대의 화두까지 지금 쥐고 가야 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데 전 오광수 이래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분의 특징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18기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고 그리고 이분이 또 성균관대를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좀 특이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분이 만약에 가서 인사검증을 할 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허태열부터 해가지고 황교안 또 성대 인맥들끼리 뭐 했다 이런 얘기 과거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호원도 그랬고 당시에. 그래서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또 하고 계시고 해서 전 이게 그냥 썰로 그쳐야지 이게 만약에 임명이 강행되고 하면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의 특수성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김주현이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설로 그칠 것 같아요. 이거 설로 그쳐야 돼요. 설로 그칩니다. 네, 이거 설로 그치고 이 이슈를 좀 길게 다뤄달라고 김용남 의원이 저희에게 민원을 넣었어요. 이걸 또 노리시는지. 오광수는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아니 좀 전에 홍보라며.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민정비서관으로 거론되는 분도 지금 검사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민정비서관 거론. 네, 거론되는 후보자가. 근데 민정수석도 검사, 민정비서관도 검사 이러면 내가 검사라도 사표 안 써도 되겠네. 똑같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그럼요. 특수부잖아요. 특수부.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하는 일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첫 번째 민정수석인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한 비교를 해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때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을 세워놓고 첫 인선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청와대 기자단에서 와 이런 소리가 나왔다고. 그죠? 그러면서 딱 국민들한테 뭔가 확실한 검찰개혁의 이미지를 주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환호하고 희망에 부풀었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반영되는 인사가 있어야 될 걸 기대했는데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걱정스럽더라고. 이거를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거고 대통령께서도 많이 걱정하실 텐데 네. 이제 그 누가 이제 잘못 얘기했다가 이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저 자리 노리고 지금 저 사람 반대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맞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저처럼 어차피 자격이 없는 백수가 얘기하는 게 제일 낫다. 그렇지, 맞아. 네. 그래서 내가 힘껏 떠들겠다 그러면 네, 맞아. 아니 뭐 대통령을 내가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 거를 다 알고 할 수는 없지 없어요. 않겠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그럼요. 보고가 들어오는 거 안에서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근데 오염된 보고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곤란해진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그 역할을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한 명이. 네. 아니 내 자리를 좀 정해줘요. 뭐 요 홍보에다가 뭐 했다가 민정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하나로 정해줘. 내가 보기에 김영남 가장 그 딱 맞는 자리는 김건희 특검이에요. 아 특검. 김건희 특검. 근데 특검은 당적 가졌던 사람은 못 가게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적을 빨리 버리라고. 아니 나 이걸 했는데 또 정리하라고? 이걸 어떻게 버려? 아니, 며칠 전에 사실은 만났는데 아니 그 캠프에서부터 손가락도 전문가고 다 알잖아. 네. 이거 진짜 적임자 너무 아깝더라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당적을 보유한 게. 아니 입당원세 잉크도 안 발랐어 아직.